예, 다음은 딥러닝 기반 온라인 상품 이미지 활용 사례 주제로 세종대학교 구영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구영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상품 이미지가 굉장히 그 온라인상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최초로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을 딥러닝으로 고도화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때 생겼던 그 문제와 해결했던 방법론들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들 지루하실 테고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딥러닝 기반으로 광고 이미지를 검수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으로 유사 이미지를 검색하는 부분, 앞서서 했던 세션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의상을 자동으로 이제 매칭해서 코디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은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기반 광고 이미지 검수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광고 이미지 하시면 여러분들 온라인 광고 이미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대형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뭐 매거진, 블로그, 뉴스 이런 데 보면 이제 조그맣게 계속 이제 광고가 붙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뭐 그다음에 뭐 구글도 이제 대표적인 광고 사이트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고를 게재하게 되는데 광고 규정이 각 플랫폼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광고 플랫폼마다 굉장히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매체사가 받아서 이제 타겟팅해서 특정 플랫폼에 이제 돌출을 시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일이 광고 사이트 들어가서 이 광고가 그 광고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확인한 이후에 광고를 내는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이 아니었어요. 배치 시스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뭐 광고가 특정 제가 했던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날은 뭐 1,000만 건까지 이제 광고를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앞서서 맡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제 적용하다가 한번 딥러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여름만 되면 특히나 이제 온라인 광고 검수 쪽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출이 심한 상품이나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이제 배치 시스템으로 되던 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사람 손을 최대한 안 타서 비용을 줄이느냐, 비용 절감하느냐는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개발할 게 아니라 그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하고 바이두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뭐 IBM이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MS 애저 뭐 이런 데서 다 찾아봤는데 구글하고 이제 바이두 두 개를 먼저 봤어요. 대표적으로 동양권과 서양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했죠. 그래서 구글이나 바이두의 비전 쪽 API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굳이 저희가 개발할 필요가 없었죠. 먼저 이 이미지를 갖다가 구글과 바이두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성인 이미지로 분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덜트는 이제 총 5개 단계 중에서 2개 레벨 정도만 표출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게 성인 이미지라고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해냈어요.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도 구글은 어덜트의 2개 등급밖에 안 보여주고 있고 바이두는 똑같이 성인 이미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덜트에 집중해서 봤었는데 밑에 레이시 좀 야하다, 흥분되다 뭐 이런 정도 보면 밑에 뭐 4개로 굉장히 많이 표출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덜트만 볼 게 아니라 구글 API는 어덜트와 레이시를 같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이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다. 해가지고 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전혀 문제없는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구글은 문제가 있는 걸로. 그 어덜트가 심지어 5등급 중에서 4번째 등급에 해당됩니다. 레이시도 굉장히 뭐 5개 충분히 다 채웠고요. 아마도 색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이두는 이번에도 제대로 정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른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이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전혀 문제없는 이미지 같지만 실제로 광고 심의 규정에 따르면은 가슴골이 보이기 때문에 게재하면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시가 이제 높게 나온 편이었어요. 높게 나왔죠, 실제로. 어덜트는 2개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정상 이미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게 몇 가지 예제만 보여드렸고 사실은 대표적인 건 보여드린 건데 좀 많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구글 API는 아무래도 그 동양권이 아니라 그런지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이고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바이두는 저희 광고 검수 기준에 따르면은 바이두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지만 바이두조차도 해보니까 이제 광고 검수가 아니라 이미지 성인 이미지냐 아니냐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호용 광고 이미지를 좋게 봐야 7, 80% 정도밖에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로 안 되니까 우리가 온라인 광고 이미지 검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셋을 구축을 합니다. 데이터셋은 2개를 구축했어요. 저희가 크게 카카오와 이제 구글이 각각 검수 기준이 좀 달라요.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너그러워요.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광고가 게재가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조금의 노출도 허용하면 안 돼요. 네, 보이는 사리 면적이 뭐 몇 프로 이상이면 안 되고 뭐 등등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저희가 초기에 한 80만 장을 받아왔어요. 80만 장 가지고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미지가 뭐 카카오 기준, 심의 기준에서는 된다, 안 된다. 혹은 이 이미지가 구글 기준에서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갖다가 라벨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일체 없습니다. 80만 장을 일일이 전문가가 찾아가지고 심의하던 분들이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검수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아무래도 정성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달라요.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 대체로 좀 너그러우신 편이고 여성분들이 깐깐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을 때는 된다고 했고 누가 했을 때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학습하면은 당연히 혼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자세히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별건 없고요. 크게 검수할 때 총 3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명이 검수를 해요. 둘 다 허용이다. 혹은 둘 다 비허용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 중 한 명이라도 얘는 허용이라고 했는데 검수자 B는 비허용이라고 했어요. 검수자 A는 비허용이라고 했는데 검수자 B는 허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만 그 세 번째 C라는 검수자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썼는데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면 너무 이제 늦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검수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저희가 맨 처음에 가장 간단한 CNN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만들어 왔었어요. CNN, 알렉스넷, 구글넷, 뭐 레스넷 뭐 여러 가지 써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VGG와 이제 댄스넷을 이제 같이 섞어서 쓰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필터 사이즈를 갖다 적어놨고요. 가로 안에. 그리고 뭐 3과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은 이제 RGB 컬러 다 사용한 거고 1은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옷이 아까 나 구글 예제처럼 아무래도 그 살색에 이제 비슷한 색일 경우에 잘 혼돈될까봐 흑백인 것도 하나 넣어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저희가 이때는 4개를 썼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각 분류기마다 성능을 비교해 보니까 자세히 분류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러면은 각자 잘하는 애들이 다 다르니까 잘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4개를 써가지고 이 4개의 분류기가 다 허용이라고 분류한 거는 허용으로 놓고 그냥 했어요. 근데 4개 중에 하나라도 얘는 광고 게재하면 큰일이다 라고 4개 중에 하나라도 노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 이미지들만 따로 처리하는 분류기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2차 분류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다음에 이게 허용이냐 비허용이냐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갖고 저희가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 같은 데서 쓰는 영상 처리 쪽에서 논문 쓸 때 정확도, 애큐러시를 기준으로 많이들 쓰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애큐러시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큰일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철도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그 광고가 나가면 안 되는 광고가 온라인에 게재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제재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뭐 벌금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 매체에 광고를 올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큐러시가 아니라 리콜을 봤어요. 그래서 비호용이라고 얼마나 가장 잘 맞추는 모델이 제일 좋은 거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허용인데 뭐 비호용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광고가 게재가 중단됐다가 사람이 다시 억지로 올리면 되는데 자동으로 비호용이 나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예제가 잘 안 와닿는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그 예제가 암 환자 암 진단 예제입니다. 암 환자를 암 환자가 아니라고 진단했을 경우,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라고 진단했을 경우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분포표를 일부러 만들어 봤는데 비허용과 허용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분포표가 나뉘게 되고, 실제로 좋은 모델은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적거나 없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실제 그런 문제는 거의 없죠.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인데 합리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보통 결정 경계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빨간색 부분, 비호용이 이제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함수를 써서 이 결정 경계면을 허용 쪽으로, 허용은 오류가 나더라도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결정 경계면 선을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이제 뭐 다 말씀드렸던 덴스넷과 VG16 두 개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라벨 값도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했었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뭐 비허용은 일단 뭐 100% 성능이 나왔고, 허용 이미지 같은 경우는 77.67로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비허용을 잘 찾아냈고, 허용은 약간만 사람들이 조금만 저희가 모델을 더 개선하거나 사람들이 조금 개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1차로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에 이제 관리자 검수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저희가 이때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성능을 미리 말씀드리면 99.8%인데 0.2%인데 문제는 오차가. 네, 이게 100장일 때는 뭐 한 장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만장일 때는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20장, 그 다음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장도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모델로 100% 하면 좋겠지만 100%인 시스템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붙어서 검수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끝났다. 실제 붙여보자 했는데 실제 업체에서 들고 온 해보자고 했더니 여러분들 이제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종합 쇼핑몰 있잖아요. 저희는 그동안 이제 그 패션몰에서 의상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학습을 했는데 종합 쇼핑몰 광고에 사용된 실제 이미지를 100만 장을 들고 와버린 거예요. 이미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막 사과, 배, 뭐 인테리어 소품, 뭐 화장품, 자동차, 뭐 별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어라고 저희가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 했더니 웬걸 자동차 이미지, 이거는 뭐 절대 뭐 검수에 걸릴 것 같지 않은, 실제 색깔 자체도 뭐 살색도 주지 안 되고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자동차 이미지조차도 비허용으로 잘못 분류를 했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분류기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죠. 사전에 광고 이미지, 종합 쇼핑몰의 광고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온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고 이미지에서 다시 확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학습 데이터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의류 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분류가, 허용 비허용이 잘 검수가 된 것 같아요. 분류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분류기를 앞에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옷과 옷이 아닌 나머지 기타를 분류를 하고 그중에 옷인 것만 분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저희가 분류기를 앞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고, 그다음에 현재 분류기의 그 라벨을 갖다가 기타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VG16으로 일단 먼저 한번 돌려보니까 일단 비허용이 아까 뭐 70% 정도 때 있던 게 91.44까지 올라갔고, 허용도 일단은 성능이 개선된 걸 확인했어요. 이 방향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광고 이미지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이제 계속 부어줬죠. 찾아갖고 넣고 했는데 세상에 모든 광고 이미지를 다 넣을 수가 없고, 광고 이미지는 계절에 따라 바뀌고, 그 다음에 새로 트렌드가 생겨서 계속 바뀌고, 처음 보는 상품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일단 1차적으로 충분한 기타 이미지를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작업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입력 이미지 유형이 이제 비약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이미지 넷에 굉장히 이런 가중치 값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갖다 한번 써보자.
해서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넷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략 한 1000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동차, 동물, 과일 등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못 쓰겠는데 이미지 모델 학습에도 쓰이고 그 연구자들끼리의 그 성능 비교, 알고리즘 성능 비교를 하는데도 쓰이는 대표적인 영상인식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셋을 보유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파인 튜닝을 한번 하는데 저희가 VG16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넷에 올라와 있는 가중치 값을 다 가지고 와서 1000개라고 했죠.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이미지넷의 가중치를 그대로 구조상에서 쓰고 마지막 단계에서만 탑 모델에서만 저희가 넣은 데이터로 학습한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쓰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넷에서 제공하는 가중치가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쓸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딱 봤더니 인셉션 레슨넷이 저희가 이게 모델 만드는 당시에 가장 성능이 좋은 코스로 보여요. 근데 그거랑 이제 익셉션이랑 뭐 VG랑 이렇게 먹고 비교를 했는데 뎁스가 572개로 익셉션에 126개에 비해서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배 이상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어큐러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트레이드오프를 합니다. 괜히 조금 성능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를 시도하려고 저희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이 초당 500장 이상을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요 기준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는 결국 익셉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기 속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 뭐 분당 300장에서 500장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당인가 초당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하드웨어 스펙을 확정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일반 데스크탑 PC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냥 GPU만 하나 1070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범한 PC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분류기를 갖다가 이제 두 개로 나눴어요. 저희가 그 VGG 하나만 썼을 때, 그리고 VGG와 덴스넷을 같이 썼을 때, 그리고 GPU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습할 때는 GPU가 필요하고 그냥 분류 서버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GPU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능 차이를 보였고요. 다음으로는 뭐 단일 분류기냐 복합 분류기냐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사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런 정도의 PC로도 초당 146장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서버에 올려놓고 했을 때는 초당 300장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익셉션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 상으로는 이제 93.48, 94.14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99.8%까지 비허용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나왔던 비결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쇼핑몰에서 광고 게재하려고 이제 올리면은 이제 검수자가 검수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나온 검수 결과를 사람들이 사용 검수자가 붙어가지고 검수 지원 시스템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막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갖다가 넣고 그 이미지들을 갖다 계속 학습세트로 넣어가지고 그 학습된 내용을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희 그래프로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계속 우상향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99.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런 경우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기존의 데이터셋이 1000만 장이 있어요. 근데 새로 10만 장이 들어오면 1010만 장으로 다시 학습을 하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10만 장 들어온 것만 가중치 조금 바꿔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검수 시스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유사 이미지 검색 시스템 활용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K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프로젝트 했던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연예인들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쳐갖고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연예 기사를 딱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송혜교가 나왔어요. 근데 송혜교가
같은 가방이나 뭐 신발, 옷 보고 옆에다가 가장 비슷한 상품을 노출시키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인스타, 뭐 SNS 등등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처리한 이후에 저희가 모델을 갖다 넣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릴 텐데, 뭐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던 트랜스퍼 러닝 이용했었고요. 그다음에 분석해서 최종 결과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리 전처리 과정을 먼저 보시면 그 맨 왼쪽에 이제 로우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부분인데, 요 지금 소개시켜드릴 유사 이미지 검색은 그 전체 패션 쪽에서 신발만 먼저 말씀드릴 거고, 요 다음 스텝에서 이제 의류 쪽 한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발만 말씀드릴게요. 로우 이미지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신발만 뽑아냅니다. 신발만 뽑아내서 해당 영역을 찾아서 크로핑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그냥 다른 부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 배경을 다 날려버려요. 까맣게 날리면 까맣게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까맣을 때보다 하얗게 한 게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서 배경을 하얗게 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정확한 이제 비교 검색을 위해서 표준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이미지를 다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카카오 API 썼는데, 뒤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공개된 여러 가지 다른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비전 API들 쓰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대략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그런 오브젝트들을 디텍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신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 수정해서 신발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크로핑을 하게 되죠. 해당 영역이 점이 4개가 나오게 되면 해당 박스를 그리고 해당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잘라낸 다음에 뒷 배경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배경을 하얗게 하고 표준 사이즈로 224 x 224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디텍트하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이 이제 관련된 연구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스크 RCNN이라는 연구도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커먼 오브젝트 인 컨텍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오브젝트를 인식하고 해당 영역 세그멘트 해가지고 뽑아내는 기술들이 이미 많이 완성돼 있어요. 다음은 이제 딥랩인데요. 딥랩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도 CNN만 사용해서도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션 쪽에다가 넣고 이제 실제 이제 착용샷들인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분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패션 쪽에 굉장히 많아요. 잘 됐을 때보다. 그런 이유가 배경색과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비슷한 경우, 그 다음에 위독과 바지가 예를 들어서 청청 패션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잘 분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생겼을 경우 등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여기는 이제 계속 개선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에서 저희가 신발을 뽑아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안에 이제 VGC 이용해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뭐 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CNN에 여러분들 필터 잘 아실 거예요. 필터로 특징 값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대략 VGC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은 뭐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한 10만 개 정도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 10만 개의 특징들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이제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 값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거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러리티가 지금 여기는 뭐 0.76, 0.4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둘이 똑같으면 사실 거리값이 0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는 잘못 제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과정인 건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미지와 새로 입력된 이미지 간의 그 피처 맵들 갖다 서로 비교해가지고 유사 이미지를 반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배경이 하얀 이미지로 이렇게 쭉 했더니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분리가 잘 됐는데, 그냥 근데 실제 착용샷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니까 배경에 더 좌지우지 돼가지고 저희가 배경을 지우는 작업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KNN으로 거리값을 비교해서 유사도를 찾는데, 문제는 이제 그 10만 개의 피처셋을 갖다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KNN 알고리즘이 너무 느려요. 실제 돌려보니까 몇 분씩 걸립니다. 이래서는 실제 시스템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PC를 써가지고 100차원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속도는 드라마틱하게 1초 이내로 개선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PCA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필터를 몇 개를 더 조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무신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도 맞춰주는 작업까지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신발이 잘 검색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파이썬 위에 장고로 해서 파이썬만으로 이 모든 웹 화면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신발로 했을 때고요. 이제 패션 쪽으로 했을 때 이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용했었던 게 그 오브젝트 디텍션 API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 패스트 RNN과 인셉션, 레스넷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다음 앞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퍼 러닝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유사한 이미지를 뽑는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들이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인데요. 이 전에 그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기존의 영상인식 쪽에서 사용하던 이게 디스크립터들 이용해가지고 디스크립터로 특징 값을 뽑아낸 값을 가지고 라이어 엔진에다 넣어가지고 비교해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 안 됐었는데 배경 지우지 않고 그냥 하더라도 딥러닝을 딥러닝을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성능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기반 의상 자동 코디 부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정이 재미있게 나와서 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분야인데 의상을 자동으로 코디하는 거예요. 제가 입고 옷장에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내가 특정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상품 이미지들을 갖다가 쭉 가지고 있다가 그것과 비슷한 이렇게 했을 때 조합하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조합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조합하면 좋은데 저한테 없는 아이템을 추천해줘서 구매에 유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 있어서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방안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아직 그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발표할 수 없고 일부만 말씀드리면 모델에서 이제 아이템을 갖다 추출하게 된다. 일반 패션 잡지나 아니면 굉장히 스타일 이런 쪽으로 유명한 사이트나 SNS 이런 데서 가져와 가지고 요즘 어떤 옷들을 믹싱해서 사람들이 잘 입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떤 거 했을 때 이런 게 빈도수가 많고 요즘에 유행이더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합해 가지고 이 옷들을 같이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많이 놓친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혹시 이미지 그 분석하실 때 주로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법이 네트워크를 좀 구조를 바꾸시나요? 아니면은 데이터에 어떤 아규먼트를 좀 추가를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셔서 효과를 많이 보셨나요? 일단 워낙에 그 구조들이 새로운 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 나와가지고 그 구조들을 갖다가 많이 활용해서 하는 편이 더 제 경험상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트랜스퍼 러닝은 기본적인 튜토리얼 보면은 VGG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실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결과가 제일 좋았던 건 이제 레스넷이 의외로 제일 좋게 나왔었고 익셉션에 다른 것도 이제 시도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그냥 일단 이미지 쪽이라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데이터를 더 추가해보고 하기는. 그래서 흑백으로도 해보고 사이즈 조절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구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쌓느냐가 더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님께서 혹시 80만 장 받아온 이미지를 어디서 받았는지 공개가 가능하신지? 네. 실제 그 인라이플이라는 회사에 광고 검수 요청이 들어왔던 이미지 셋인데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따로 모아놓지는 않고 그때 그 UR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가지고 저희가 웹 크롤러를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질문인데요. 혹시 그때 허용하지 않은 이미지의 그런 데이터의 불균형이 혹시
많이 차이가 났는지. 네, 불균형의 차이가 대략 한 9대1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그 처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는 처리로 하셨나요? 아니면 근데 워낙에 이쪽 셋이 넘쳐 나가지고 크게 뭐 불균형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광고 이미지가 워낙에 뭐 다양한 것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화장품 광고 이미지를 저희가 카테고리에 안 넣었었는데, 화장품 광고 이미지가 아무래도 얼굴 클로즈업 많이 하잖아요, 여성분들. 그래서 살색 비율이 그래서인지 잘 분류 못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셋을 이제 계속 충분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잘 분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앞에 제가 설명을 잘 많이 못 드렸는데, 그 사람이 했을 경우는 굉장히 잘 그나마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마네킹에다가 막 속옷 같은 걸 입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마네킹이 심지어 은색, 검은색 종류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셋이 너무 적어서 인위적으로 그 셋을 늘려주기 위해서 불균형하니까 넣어주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그 부분을 더 채워 넣어주긴 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가 궁금한 점은 네. 뒤에 그 배경 이미지를 지우셨잖아요. 네. 그거를 지울 때 네. 어떤 거를 사용을 하셨는지, 배경 어떤 이미지 기술을 지울 때요? 네. 그 딥랩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는 URL 적어놨고요. 발표자료에. 그거는 제가 배포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뭐 저희 메일 주시거나 하면 따로 네, URL과 관련 정보, 소스 코드 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미지 허용과 비허용할 때 많은 모델을 쓰셨는데 네. 그 문제 때문에 2차 분류기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제가 한다면 그걸 앙상블 모델을 써서 네. 그거 가지고 좀 시도를 해봤을 것 같은데 2차 모델을 쓰신 이유와 혹시 앙상블 모델을 썼을 때 뭐 차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거 뭐 앙상블 모델을 사실 당연히 적용을 해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 다 잘하는 애들이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팅으로 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는 어쨌든 비호형은 무조건 비호형을 절대 나가면 안 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앙상블로 했을 때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 앙상블을 좀 조작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의 분류기라도 일단 얘가 비호형이다라고 그러면 일단 얘네들 다 비호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걸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 네, 제 지루했던 강의를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구영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